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발리 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리 국제학교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블로그나 뭐 구글이나 여기저기서 뭐 컨텐츠를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카페도 많이 있고 그 카페에 들어가서 뭐 실제로 다니시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이제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발리에 온 지 6년 됐고, 이제 들어올 때부터 아이들 2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국제학교에 들어갔고 초등학교 과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다니는 중이고, 지금 현재 3번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아예 둘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발리 국제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오늘은 뭐 장단점을 특별히 정리한다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제 발리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보다는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들이 보통 이제 발리에 많이 오거든요. 애들을 발리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중고등학생은 아니에요, 주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인 경우도 없진 않지만 주로는 이제 초등학생이거나 그 전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맞춰서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유효하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본 이제 어떤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뭐 아시다시피 발리에는 국제학교가 좀 전체적인 발리라는 환경 대비했을 때 좀 많은 편이에요. 10개 혹은 뭐 그 이상 있는 편이고, 주로 덴파사르 바둥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뭐 기안야르에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스쿨 같은 학교도 있고 하니까 학교 개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제학교라는 것들 중에서는 인가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가가 교육부 인가가 몇 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이렇게 몇 년마다 갱신이 될 때 갱신이 안 되거나 인허가가 취소됐는데 이제 알리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제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거나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관리 감독이 잘 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발리에 있는 어느 국제학교건 간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냐면, 발리에 이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칠게요. 제가 국제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뭐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다. 근데 제가 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나 혹은 뭐 베트남의 대도시들에 가지 않고 왜 굳이 발리에 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발리에 제가 선생님으로서 국제학교 선생님으로서 온다면 아이를 정말 잘 가르치고 싶다? 혹은 교육을 잘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열망보다는 좀 쉬면서 발리라는 곳을 즐기면서 발리에서 살면서 좀 편하게, 그런데 생활비는 벌어야겠고 내 직업을 유지해야겠고, 사실 그러니까 발리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이 자유로운 영혼의 선생님들인 거죠. 취미가 뭐 서핑이거나 혹은 뭐 이런 요가나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발리에서 직항으로 다닐 수 있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발리 학교들의 급여는 싱가포르나 당연히 이런 데보다 좀 낮아요. 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에 왔을 때 원하는 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죠. 배우자가 발리에 어떤 뭐
주재원으로 오는 경우,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리조트죠. 리조트나 호텔의 주재원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국제학교에 선생님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그런데 계약은 거의 1년씩이에요. 계약이 1년씩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육이 꾸준하게 어떤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쭉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재량권,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교수법도 잘 제각각이고, 한국 같으면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끼리 워크숍도 가고 뭘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라서 뭐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쪽 발리의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동남아에 있는 국제학교들 대부분이 그럴 텐데 사립학교인데다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하거나 혹은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요. 당연히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발달이 담임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특히 이제 발리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려고 하면서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잡듯이 잡을 리가 없어요. 대부분 조금 더 자유방임형이거나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경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뭐 저희 큰애가 3학년 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둘째 애가 3학년이 됐더니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다른 선생님이 왔다던가, 아니면 그 전에 2학년의 선생님이 바뀌어서 큰애가 2학년일 때 잘 배우고 3학년에 갔는데 작은애가 2학년일 때는 선생님이 바뀌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3학년으로 가면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전에 아이들은 이만큼 뛰어났는데 지금 애들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눈높이를 계속 낮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격차가 많이 커지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연년생이라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그래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고, 진지하게 느끼고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선생님만 그러냐? 아니에요. 교장도 그렇습니다. 이 교장이 한국이랑 다른 게 사립학교의 교장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교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 학교의 자잘한 방침들, 뭐 입고 오지 마라, 뭐 갖고 오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학교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애들이 첫 번째 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괜찮았어요. 저희도 이제 잘 알아보고 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1년이 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간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엉망이 되니까 이 선생님, 이 교장은 약간 갑질을 하는 약간 권력을 휘두르는 형태의 사람이어서 선생님들 핸드폰도 압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놓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니기 싫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만두죠. 좋은 선생님이 그만두니까 학생들도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교장이 바뀌고 1년 만에 학생 수가 반토막도 안 났어요. 반토막이 더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애들이 지금 세 번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세 번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학교를 잠깐 거쳐가려고 들어갔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저희 애들이 나오고 나서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이상한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세 번째 학교를 전학을 오고 그 교장 선생님이 잘렸습니다. 해고됐어요. 그 해고되기 전후로 지금 국제학교인데 외국인 선생님이 2명밖에 없고요. 다 내국인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역시 반토막이 났고. 그러면 그 학교를 믿고 국제학교라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이지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의 신분이 한국의 공립학교, 아이들을 이제 공립학교에 보냈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신뢰하고 보냈을 때 어떤 교육이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 혹은 선생님이 들고 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게 조금 조심